오늘은 지난 7월 숨진 서초구 초등학교 선생님의 49제입니다. 전국의 많은 교사들이 오늘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추모 집회에 나설 계획인데요. 교육부가 파면이나 해임 등 강경 조치를 경고하면서 분위기는 좀 험악합니다. 권리만을 주장하는 사람들로 빽빽하게 들어차버린 교실 안팎의 풍경을 만든 것도, 그런 풍경 안에 교사가 아무런 권리 없이 책임만 가지고 서 있도록 방치한 것도 애초 교육부였다는 걸 감안하면은 교육부에게 이런 지금의 상황을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지난 목요일 서울 양천구와 전북 군산시에서 초등학교 교사 2명, 그리고 어제 학부모 민원으로 스트레스를 호소하던 경기 용인시 고등학교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나흘 동안 3명이 죽은 건데요. 교단을 절벽 끝으로 바꿔놓는 정치행정, 그리고 그렇게 절벽 위에 선 사람을 포위하듯 둘러싸고 한 걸음씩 압박해서 떨어뜨리는 현실. 누군가 직접 손을 대서 떠미른 사람이 없다 한들 대체 누가 이걸 살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49일이 되도록 입건된 피의자가 단 한 명도 없는 이 기이한 참상을 우리는 결코 완전 범죄로 내버려두지 않을 겁니다. 다시 한번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9월 4일 월요일 허지웅쇼 출발합니다. 허지웅쇼 1부 오늘 첫 곡 엘튼 존의 Goodbye Yellow Brick Road 듣고 왔습니다. 자, 3858 쓰시는 분, 저희 딸도 유치원 교사인데 가슴이 아픕니다 보내주셨고, 김선아님도 안타깝게 목숨을 끊은 선생님들 추모합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이외에 또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슬퍼하고 함께 추모하는 마음들을 보내주고 계세요. 당사자들에게만 맡겨놓으면 해결이 안 되는 일들이 있죠. 이 일이 아마 정확히 그런 걸 겁니다. 자, 문성희님, 송지선님, 김혜원님, 김민아님, 노성민님, 김미애님, 최진숙님, 8259 쓰시는 분, 이외 많은 분들이 시작부터 함께 해주고 계세요. 월요일 허지웅쇼 함께 해주고 계시는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번, 무료인 고릴라, 또 허지웅쇼 홈페이지 모두 열려 있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고요. 추첨 통해서 늘 푸짐한 선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광고 듣고 뉴스를 함께 할게요. 트렌디한 뉴스를 따라갑니다. 소니의 에, 허지웅의 지, 에지 중지 뉴스. 콘텐츠 크리에이터 손예희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아이들을 중심으로 한 바이러스가 급증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일명 눈곱 감기라는 건데요. 이제 아데노 바이러스라는 게 이게 지난달 셋째 주 급성 호흡기 감염증으로 입원한 분들 중에서 절반 가량이 바로 이 눈곱 감기 아데노 바이러스의 감염 환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난해 같은 기간이랑 비교하면 무려 17배 가까이 많은 거거든요. 주로 6세 이하의 영유아가 많이 걸리는 건데, 사실은 우리가 호흡기 감염증이 거의 다 비슷하지만 가장 좋은 예방법, 바로 손 씻기 등의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감기 증상 외에도 눈곱이 끼거나 눈이 충혈되는 증상이 있다고 하니까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바로 병원 찾으셔야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모든 호흡기 관련 질환의 가장 효과적인 대비책은 손 씻기. 손 씻기군요. 맞아요. 다들 다시 한번 숙지. 네. 한 번 또 숙지 또. 하시면서 가족의 건강이 또 무엇보다 중요하니까. 그럼요. 첫 번째 뉴스부터 들어갈게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저 예약했다니까요 입니다. 뭐야 이게? 네, 바로 오버부킹에 대한 소식을 가져왔는데요. 며칠 전에 가수 겸 배우 혜리 씨가 미국의 델타 항공사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라고 SNS에 글을 올려가지고 이게 좀 화제가 크게 됐습니다. 그랬어? 네, 그러니까 인별그램에 이렇게 올렸어요. 한 달 반 전에 예약하고 좌석까지 미리 지정을 했는데 예. 항공사 측에서 막상 가니까 퍼스트 클래스 좌석 없습니다. 이코노미로 다운그레이드 되셨어요. 환불 못 해드리고요. 자리 마음에 안 드시면 다음 비행기 타세요. 라고 이 항공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원래 이래요? 그러니까요. 응? 어이가 없죠. 원래 이런가? 근데 심지어 이제 혜리 씨가 그 글 뒤에 뭐라고 달았냐면 자기 자리만 예약한 게 아니라 총 예. 2자리를 예약을 했는데 어떻게 예. 2자리 다 자리가 없고 2자리 다 다운그레이드가 될 수가 있느냐. 음. 이러면서 글을 쓴 거죠. 야 근데 황당하죠. 퍼스트 클래스랑 이코노미랑 가격 차이가 꽤 나는데. 장난 아니죠. 예, 뭐 심지어 차액 돌려주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환불 안 되시고요. 마음에 안 드시면 다음 거 타세요. 오호. 이랬다는 거예요. 그랬구만요. 그래서 글을 쓴 건데 이게 바로 미국 델타 항공사에 대한 얘기였고요. 논란이 우리나라에서 사실 굉장히 크게 됐거든요. 이게 굉장히 이렇게 논란이 커지자 항공사 측에서 죄송합니다. 라는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게 오버부킹으로 자리가 없어진 게 아니고 이게 항공기 자체가 좀 작은 기종으로 교체가 된 거였다. 그래서 이 항공사 측의 해명에 따르면 퍼스트 클래스 자체가 없는 기종으로 바뀐 거였다. 뭐 이런 해명이었다고 해요. 뭐 그리고 자기들은 차익을 환불받을 수 있다고 설명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요? 뭐 어쨌든 사과를 한 건데 사람들의 화를 더 돋운 건 바로 이 포인트예요. 혜리 씨는 유명인이니까 이 문제가 더 불거지고 사과까지 한 거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대응을 하지 않는 사례가 더 많은 거죠. 아예 그냥 안 된다. 다음 거 타라. 하면 그냥 따를 수밖에 없는 게 일반인들의 처지였는데 유명인이니까 이렇게 사과까지 받아낸 거 아니냐. 이런 사례 한두 번이 아니다. 라고 다들 분개를 한 상황입니다. 원래 이럴 때는 그러면 차액 환불해 주는 거 맞죠? 해주는 게 맞는데 예. 못 받은 사례들도 실제로 있대요. 그래요. 네, 그냥 일방적으로 탄 사례들도 있다고 하고요. 예. 뭐 일단 항공사에서는 이번 문제는 오버부킹 문제는 아니라고 했지만 오버부킹 사례는 꽤 많습니다. 이 오버부킹이라는 게 뭐냐면 예약을 갑자기 취소한다거나 뭐 혹은 기타의 사정으로 갑자기 공석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빈자리가 생기는 게 싫어가지고 애초에 예를 들어 좌석이 100자리짜리 이 비행기면은 110석의 예약을 받는 거예요. 요거를 오버부킹이라고 하는데 2017년도에는 델타 항공의 하와이 공항에서 LA행 여객기에 탑승하려는 가족 4명을 내쫓아가지고 논란이 된 적도 있었고요. 그랬어. 못 타세요. 내리세요. 이러면서 내린 적도 있었고 예. 2019년에는 예를 들어 10시에 출발하는 비행기인데 자기들 마음대로 9시 45분에 출발을 한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요. 응? 무슨 예고도 없이. 아니 무슨 그래서 그래요? 나루토 뱃사공이야? 왜? 그러니까. 그래? 다 타셨네 갈게요. 근데 다 탄 것도 예. 예비 탑승자가 탄 거였고. 야. 그래서 한국인 3명이 못 타가지고 요것도 역시나 델타 항공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델타 항공이 좀 악명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그래가지고 뭐 이걸로 참 말이 많은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더 크게 불거진 겁니다. 우리나라 항공사들은 이런 일이 잘 없고요. 맞아요. 우리나라 항공사는 그러니까 이 국토교통부에서 초과 판매로 탑승 불가자가 생기면은 이 기준이 있어요. 이 기준에 따라서 손님이 내리는 게 아니라 항공사 소속 관계자가 먼저 내려라. 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고요. 웬일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불가피하게 내리게 됐다. 그러면 차액, 현금을 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호텔 숙박권까지 보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웬만하면 오버부킹 자체를 우리나라 항공사는 아예 안 받는 거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랑 유럽의 항공사는 이런 기준이 없느냐? 있어요. 있는데 잘 안 지키고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분들이 많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야, 델타 항공이 이런 일을 좀 자주 해왔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행 너튜버 분들의 영상을 좀 많이 보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렇게 꼭 델타 항공뿐만 아니라 외항사들이 일찍 예고 없이 출발하는 사례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 그래서 여행 너튜버가 이렇게 카메라 들고 막 저 이제 타러 갑니다 이랬는데 여러분 없어? 비행기가 떠났대요. 저보고 다음 거 타래요. 이런 예비를 먼저 태우고 그런 거군요. 자기들 마음대로 그런 사례가 좀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야, 참 불합리한데. 황당하죠. 자, 그럼 또 다음 뉴스 가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 AI가 냄새도 맡는다고입니다. 어이? 네,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향기랑 기술을 접목한 일명 센테크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향기, 센트 그리고 기술의 테크놀로지를 합친 합성어인데요. 그러니까 향수 등의 향기를 이용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접목을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게 최근에는 향기로 나를 나타내는 드러내는 트렌드가 조금 더 크게 점점 자리 잡고 있어요. 향기로 나를 드러내요? 네. 무슨 수로? 그러니까 향수를 뿌리더라도 그냥 시중의 향수 뿌리는 게 아니라 조합을 해서 나만의 향수를 만든다거나. 그렇구만요. 네. 향기로 나를 가기 왜요? 아니야. 향수 싫어해요? 향수요? 네. 잘 안 쓰지. 선호하지 않으시는군요. 딱히 뭐. 어쨌든. 사람 냄새가 사람 냄새. 이 살냄새? 살냄새 좋지. 살냄새 좋죠. 살냄새 좋아. 어쨌든 그러니까 이런 트렌드가 짙어지면서 시장이 커지는 거고요. 2020년도에는 이 관련 시장이 9억 달러 정도였는데 2027년도에는 20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2억 7천억 원 정도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수준입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활용되느냐? 뭐 향수를 만들 때 인공지능 등이 이제 기술을 활용을 해가지고 조향사가 원하는 향을 추천을 해준다거나. 각자의 취향을 분석을 해가지고 요런 향은 어떠세요? 요렇게 조합을 해주는 방식도 있다고 하고요. 스마트 디퓨저라는 게 있는데 요게 앱으로 내가 원하는 향을 선택해가지고 그때그때 다른 향을 뿌리는 것도 가능하고요. 발향 시간도 앱으로 조정하는 그런 기능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구만요. 인간보다 뛰어난 후각을 가진 인공지능도 있다? 이렇게 또 맞아요. 써있네요. 그렇습니다. 사이언스지에 소개가 된 건데 그러니까 사람이 냄새를 맡는 그 원리를 인공지능에게 학습을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맡을 수 있는 냄새가 어쨌든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렇겠죠. 사람이 맡을 수 있는 냄새보다 더 많은 냄새를 맡는 수준에까지 이른 거예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어차피 우리가 못 맞는데. 야, AI 진짜 쓸데없는 짓만 하는구만. 응? 아니 어떤 과학의 향인지 발전이 인간에게 이바지를 해야지. 이런 거 제 생각에는 위험에 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위험? 우리가 무생무치의 독극물 이런 거 있잖아요. 아주 좋은 생각. 그런데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랑 향기랑 무슨 상관이야? 아니, 무생무치래매. 향기도 결국은 무생무치래매. 우리한테나 무생무치지. 무생무치래매. 우리한테나 무치지 얘한테는 유치일 수 있죠. 알겠습니다. 그렇죠. AI. 활용될 것 같습니다. 많이들. AI가 뭐 이제 정말 많은 분야에 적극적으로 아주 급속도로 활용되고 있고 맞아요. 그래서 이 관련 규제에 관련한 내용을 언제였지? 아무튼 그 오픈 AI의 대표가 직접 출석을 해서 그 미국 청문회에서 이제 국회의원들과 논의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요.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막 닥쳐올 것 같아요. 맞아요. 조금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두근두근.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두 가지 소식도 꽉 채워서 보내주셨는데 네. 자, 오늘 퀴즈 어디서 나올지 오늘의 퀴즈 들어가겠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센테크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것과 기술의 합성어인데요. 센테크 뭐의 합성어일까요? 1번 색깔, 2번 향기, 3번 맛.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번 또 코 막혔어요?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십시오. 자, 2부 시작하자마자 여러분들 당첨자 바로 발표해드릴 거예요.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태희의 사랑은 향기를 남기고 들으면서 2부로 갈게요. 허지용 쇼. 웅디라고 좀 불러다오 웅디라고 좀 불러다오 웅디라고 좀 불러다오 웅디라고 불러다오 웅 세상을 향한 유쾌한 궁금증 허지웅 쇼. 허지용 쇼 2부로 돌아왔습니다. 퀴즈 정답 2번 향기였죠. 정답자 정호경님, 조영희님, 김지혜님, 00858251 쓰시는 분들 축하드립니다. 5분께 커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2374 쓰시는 분이 17년 만에 라디오 듣습니다. 처음 만나는 허지용 씨 반갑습니다. 앞으로 애청할게요 해주셨어요. 아니 이렇게 고마울 때가 너무 감사합니다. 17년 만에 라디오를 들으셨어요. 오호. 앞으로 늘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드려요. 잠시 후 스위스로의 송호진 씨 모시고
월요일은 쇼타임 함께 할 겁니다. 2부는 퀴즈쇼, 3부는 상담쇼. 여러분들 머리 위로 선물을 쏟아내는 월요일. 문자 보낼 준비하시고 광고 듣고 두 분 바로 만나볼게요. 두 분이 아니죠. 송우진 씨 바로 만나볼게요. 매주 월요일은 선물을 푸짐하게 나눠드리는 퀴즈쇼가 어떤 고민이든 해결해드리는 상담쇼가 열립니다. 나이 제한 없고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월요일은 쇼타임. 월요병을 날려줄 송햇살 송햇살. 송우진 씨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위스 송우진입니다. 송햇살이었어요. 네. 송선샤인. 네, 그런 별명도 있었더랍죠. 이야, 선샤인 송과 함께합니다. 9월의 첫 월요일이에요. 아, 이제 드디어 9월이 됐네요. 더운 여름이 좀 지나가야 될 텐데 아직은 좀 더운 것 같아요. 낮에는. 습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요 습기만 좀. 그러니까 좀 지나가면 괜찮을 것 같은데. 어제 밤에는 엄청 비가 막 잠결에 들었더니 엄청나게 쏟아지더라고요. 저는 세상 모르게 자가지고 몰랐는데 아침에 땅을 보니까 젖어 있더라고요. 네. 비가 그렇게 많이 왔었구나. 선샤인이 좀 힘 좀 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습기 좀 없애주세요. 김혜민님께서 우진 오빠 내일 작은 방 콘서트 공진 날인데 너무 떨려요. 매년 스윗 오빠들 콘서트 티켓팅에 실패한 적이 없었는데 올해 콘서트 자리가 좀 적어서 더 떨려요. 들리시나요, 저의 떨림이? 아, 네. 아, 근데 지금까지 실패한 적 없으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실패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번에 또 회차가 좀 돼가지고 예, 6회나 있으니까. 또 그런 거를 감안을 했구나. 네네네. 이 좀 더 이제 정말 그 서로가 이 서로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공간을 조금 줄였지만 그만큼 횟수를 늘렸다. 그래서 2주에 내가 스케줄 안 내면 그 다음 주에 오시면 되니까 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선샤인 송이 장담했으니까 우리 혜민님 걱정하지 마시길 바라면서 우리 그러면 월요일은 쇼타임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 거예요. 네. 우리 2부 허지웅 쇼 2부 선물 나눠드리는 코너 첫 번째 퀴즈쇼로 진행이 되는데 자 어떤 퀴즈부터 들어가 볼까요? 네, 첫 번째는 몸풀기 퀴즈죠. 돌리고. 첫 번째 퀴즈 복불복 랜덤 퀴즈로 진행이 됩니다. 무작위로 우리 세 가지 보기가 돌아가게 될 텐데요. 세 가지 보기 중에 어떤 데에 멈춰 설 건지 찍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찍어서 우리도 몰라요 어디 설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세 가지 보기 뭘까요? 오늘 보기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판다 가족이죠. 푸바오, 아이바오, 러바오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바오. 예, 말씀드리면 푸바오가 딸이고요. 아이바오가 엄마, 러바오가 아빠입니다. 아빠, 엄마, 딸. 네. 푸바오, 아이바오 누구 제일 좋아해요? 저는 솔직히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예, 판다는 좀 약간 저는 판다 싫어해? 아니 약간 좀 과한 느낌이라 과하게 귀여운 느낌이라 조금 부담스러워요. 야, 삐뚤어져가지고 삐뚤어졌어. 예, 너무 좀 약간 좀 과한 느낌이에요 저는. 저는 이제 그 팬더 네. 그리고 팬더의 친척 범고래. 예. 그렇게 되나요? 신이 물감을 똑같이 같은 팔레트에서 이렇게 떨어뜨린 네. 그 두 아이들 참 좋아합니다. 그래요. 푸바오 사랑해요. 푸바오 제일 좋아하세요? 근데 아무래도 인기가 제일 많고. 푸바오 엄마 아빠 잘 몰라 내가. 그렇죠. 못 봤어요 저. 네, 푸바오가 인기가 탑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푸바오를 많이 보내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가? 돌림판은 어디에 멈출지 모르죠. 단어만 딱 적어서 푸바오, 아이바오, 러바오 세 가지 중에 어디에 룰렛이 멈출지 예측해서 보내주십시오.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번 또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돼요. 정답을 받는 동안 우리 노래를 들을 겁니다. 네. 쿵푸 파이팅! 쿵푸 밴드 OST 중에서 준비했어요. 들을게요. 노래 듣고 왔습니다. 적절한 곡이었죠. 네. 안송희님께서 작가님 오늘은 왜 그림이 없나요 보기에. 그림 보는 것도 참 매력인데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푸바오, 아이바오, 러바오 이 보기 세 가지 보기 그림을 그리기가 참 우리 제가 미술학원에 보내겠습니다. 사비를 들여서 엄마 아빠 딸과 똑같이 그리지 않게 예. 자 그러면은 네. 우리 많은 분들 이미 지금 정답 보내주셨는데 어떤 게 진짜 정답이 될지 돌림판 돌려볼게요. 네. 오늘의 돌림판 돌려보겠습니다. 자 보는 라디오로 돌림판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돌림판이 돌아가고 있지요. 돌림판이 오늘은 야 뭐야? 벌써? 아니 오늘 돌림판 이상한데? 돌림판이 오늘 좀 약간 좀 뻑뻑하게 돼 있어서 순식간에 멈춰버렸습니다. 야 저기 네. 저기 그 WD 땡땡 좀 예. 뿌려야겠는데요? 또 이렇게 그냥 갑자기 또 멈춰버리는 또 맛이 있네요. 아니 이렇게 빨리? 네. 러바오로 됐습니다. 러바오 됐습니다. 오늘의 정답 러바오. 자 0866님께서 오늘은 참여할래요. 항상 속으로 생각한 거 다 틀렸는데 과연 오늘은 러바오에 멈춰라 이야 보내주셨는데 정답입니다. 바로 당첨자 발표드립니다. 0866 6959 이한규님 세 분 축하드려요. 떡볶이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Yep. 이걸로 끝이냐? 끝이 아니죠. 두 그럼요. 번째 퀴즈 가볼게요. 두 번째 이구동성 퀴즈입니다. 단어의 탄생. 빠밤. 저와 우진 씨가 두 글자로 된 단어를 한 글자씩 동시에 외칩니다. 잘 듣고요. 이게 어떤 단어인지 적어서 보내주세요. 이번 퀴즈, 요 퀴즈는 우리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번으로만 받겠습니다. 네. 자, 우리 준비되셨으면 한번 해볼까요? 네. 세 글자보단 쉽겠지.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두. 잘 들렸는데요. 잘 들렸어요. 잘 들렸는데 오늘의 관건은 이게 이 순서를 뒤바뀌어도 굉장히 또 많이 쓰는 단어가 된다. 그렇습니다. 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관건이 달려있다고 할 수 이래놓고 있겠네요. 갑자기 막 이제 중간에 정답하는 동안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이러면은 정답 다 틀리고 막. 그렇죠. 우리 한 번 더 외칠 네. 거예요. 하나, 둘, 셋, 두. 근데 이게 네. 음절 때문에 네네. 같은 단어로 들리기도 한다.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되게 연관되는 비슷한 발음의 단어들이 꽤 많을 텐데 그렇지요. 과연 그 중에서 어떤 걸 고르시는지가 오늘의 문제입니다. 네, 이 정도면은 맞출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이미 보내주고 계시네요. 네. 샵 1035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노래를 들을 거예요. 김민종의 하얀 그리움 준비했습니다. 들을게요.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081호 쓰시는 분이 네. 두부 아하. 하시면서 저는 이 두 번째 퀴즈가 제일 어렵더라고요. 잘 안 들려서요. 하면서 보내주셨는데 그래서 오늘 정답자가 어떤 분들일까요? 오늘 정답자는 0815 1698 4253님. 예. 4254님 축하드립니다. 세 분께 튀김 세트 선물로 맛있겠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떡볶이 타신 세 분과 만나서 이게 서로 사이좋게 또 네. 같이 드시면은 기쁨도 2배, 맛도 2배. 순대만 있으면 떡튀순. 혹시 세 번째 퀴즈 선물이 아직 몰라. 네. 그래서 우리 세 번째 퀴즈 어떤 걸지 가볼까요? 네, 세 번째 낭독 퀴즈죠. 이 노래 제목이 뭐니? 세 번째 낭독 퀴즈. 지금부터 원래 멜로디 말고 읽어드리는 죄송합니다. 가사를 읽어드릴 거예요. 요것만 듣고 어떤 노래인지 제목을 맞춰주시면 돼요. 컨닝 방지를 위해서 정답은 문자로만 받겠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번으로 보내주십시오. 오늘의 낭독 퀴즈. 오늘 쉬울까 어려울까 들어가 볼까요? 네. Cet air qui m'obsède jour et nuit, cet air n'est pas né d'aujourd'hui. 슬픈 음악이 흘러나올 때마다 난 눈물이 나올 것 같아. 나 이젠 널 잊은 줄 알았는데 술에 취해 아무리 울어봐도 더욱더 생각이 나는 건 이루지 못한 나의 사랑 때문일 거야. 다시 널 사랑할 수 없다면 내 모든 아픔까지 가져가. 내게 익숙해져 버린 나였기에
너를 사랑할 수가 없어. 이제는 혼자 남겨진 내가 낯설고 어색하긴 하지만 모두 끝나버린 사랑이었기에 너를 떠나보낼 수 있어. Padam, padam, il m'a fait le coup du souviens-toi. 오늘 난이도가 좀 있는데 전혀 모르겠습니다. 넌 이게 대체 뭐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술에 취해 아무리 오르봐도 더욱더 생각이 나는 이유는 술이 덜 취한 거 아닐까요? 조금 더 드시면은 네. 화이팅 하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 힌트를 조금 드리자면 좀 예전 노래죠. 예전 노래예요? 네, 예전 노래죠. 네. 우리가 읽은 것 중에 어떤 부분이 포인트예요? 제가 읽은 부분이 아무래도 다시 널 사랑할 수 없다면. 다시는 사랑할 수 없다면. 네. 이거 근데 이 가사와 멜로디를 함께 들으시면 아실 텐데. 이거! 당연히 알지 이렇게 됩니다. 하지만 멜로디는 나중에 들려드립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번으로 여러분들 지금 바로 정답 보내주세요. 우리 노래를 듣고 올 거예요. 여기 뭐야? 힌트곡이네. 이렇게 힌트를 주신다고요? 예. 백지영의 잊지 말아요. 듣고 올게요. 허지용 쇼. 그래 알고 있어 심심한 걸 졸린 점심시간 너무나 싫어서 라디오를 들으면서 혼자서 달리는 12시 5분 그 여름날 밤 라디오의 음악 속에 잊을 수도 없는 춤을 춰 귓가를 울리는 운디 목소리에 믿을 수도 없는 꿈을 꿔 이제는 정오의 바쁜 햇살 아래 헤드폰을 쓰고 춤을 춰 귓가를 울리는 슬픈 음악 속에 나눌 수도 없는 춤을 춰 여러분은 지금 삶이 행복해지는 순간 허지웅 쇼를 듣고 계십니다. SBS Love FM 다시 널 사랑할 수 없다면 내 모든 아픈 거지 허지용 쇼 3부로 돌아왔습니다. 자, 지금 우리 앞선 세 번째 퀴즈에 정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랜만이죠. 진짜 예전 노래. 어떤 거지요? 백지영의 부담이 정답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백지영의 부담. 8731 쓰시는 분이 제 외모가 부담스럽게 잘생겼다고 소개팅녀에게 차였어요. 슬픕니다. 네. 거짓말! 반어법으로 말하셨네요. 네. 거짓말. 거짓말이야. 아무튼 거짓말이고. 우리 정답자 7784 5946 5276 세 분 축하드려요. 순대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퀴즈 정답자분들 다들 모여서 같이 드세요. 떡튀순 완성. 예, 떡볶이, 튀김, 순대. 자,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퀴즈 다 나갔고 우리 고민 사연을 풀어보는 시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시간도 선물 역시 푸짐하게 나눠드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번, 또 무료인 고릴라 허지웅 씨 월요일 게시판에 여러분들의 고민 사연 남겨주시고요. 실시간으로도 고민 사연 보내주시고요. 우리 소개되는 모든 분들께 선물 팡팡 드립니다. 혹시나 이 사연은 익명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허지웅 쇼 인별그램 DM으로 보내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고민 사연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나혜원님의 사연입니다. 예. 고민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친구가 자꾸 사진을 찍을 때마다 과한 보정이 들어간 어플을 쓰는데요. 친구는 이쁘게 나오는데 저는 유령 신부처럼 턱이 소멸한 채로 무섭게 나옵니다. 더 짜증나는 건 친구가 제가 웃기게 나왔다고 자꾸 놀린다는 거예요. 게다가 본인 깨톡 프로필 사진으로 자꾸 올립니다. 제가 짝사랑하는 선배 오빠도 친구 프로필 사진을 볼 텐데 좋은 방법 없을까요? 어허. 아, 이게 친구랑 같이 사진을 찍었는데 네네네. 나만 막 유령 신부처럼 턱이 소멸한 상태로 무섭게 나온다. 그 보정이 잘 먹는 얼굴들이 있죠. 그래요? 예, 보정이 예. 잘 먹는 얼굴이란?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도 약간 그런 편인데 오? 저도 그 팬 여러분들께서 가끔 약간 좀 과하게 보정이 된 어플로 이렇게 같이 사진을 찍는 경우가 있는데, 나 본 적 있어. 예. 허지웅 씨 인비엘그램에서 본 적 있어. 근데 저는 그런 어플을 먹이면 에일리언처럼 되더라고요. 에일리언. 예, 눈이 막 이만해지고 그 그레이 그 외계인처럼 예, 약간 그런 느낌으로 확 변해가지고. 그러니까 자기의 얼굴에 맞춰서 이렇게 설정을 해두잖아요. 예. 뭐 눈이 작은 사람은 눈을 좀 키운다든지, 어? 뭐 턱이 좀 그런 사람은 턱을 좀 깎아놓는다든지, 뭐 이렇게 자기 얼굴에 최적화 있는 거를 남의 얼굴에 딱 들이대면 약간 이상해지죠. 내 턱에 그러니까 우리 사연으로 따지면은 우리 나혜원님 친구분은 턱이 엄청 긴가 보다. 턱이 막 여기까지 있어. 여기 턱이 여기 명치에 다. 그렇겠네요. 턱이 명치에 닿아서 네. 요거를 이제 싹 사진 보정으로 올렸는데 예. 그러니까 같이 찍는 사람 턱이 네. 없어진다. 그러니까 유령 신부처럼 된다는 거 보니까 그 친구분은 약간 좀 볼살이 통통해서 어허. 과하게 얼굴을 깎지 않나. 오. 그러니까 평범한 얼굴 사이즈면 이렇게 진짜 해골처럼 유령처럼 보이는 약간 그런 상태로 되는 거 아닌가. 오호. 네.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럴 때 어떻게 해? 근데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되는 거는 이 선배 오빠 문제는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네. 그 우리 혜원님이 짝사랑하는 선배 오빠가 네. 이 친구 프로필 사진을 왜 보지? 프로필 사진은 그거 굳이 그거 눌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굳이 뭐 그렇게 뭐 관심 있게 볼 것 같지도 않고 만약에 본다 그래도 뭐 이것 때문에 그냥 서로 농담 한마디 더 할 수 있는 어떤 거리가 되지 않을까. 그냥 그 정도로 생각해 주셔도. 아니 뭐 얼굴을 아예 모르는 관계면 모르겠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원래 알고 있는 선배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사진이 그렇게 나온 거 가지고 뭐 그거는 이렇게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나. 그러니까 네. 정말 무슨 뭐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아는데 그 사람들에게 뭔가 이제 뭐 왜곡된 사진이 보여지면은 아이 좀 마음 불편하고 신경 쓰일 수 있는데 뭐 그것도 아닌데 예, 뭐 이 정도 저는 너무 좀 그 사진이라는 것에 대해서 약간 과몰입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본인도 올리세요. 본인도 똑같은 사진 역보정해서 역보정해서 올려주십시오. 뭐 선배 오빠가 이런 거 보는 취미가 있다면 둘 다 보겠지. 감사합니다. 우리 그러면은 다음 사연 가볼게요. 네. 1804 쓰시는 분 사연입니다. 기분 안 좋은 소리를 들으면 자꾸 눈물이 나요. 그래서 자존심이 상할 때가 많습니다. 남편에게 잔소리를 들을 때도 눈물이 나고 회사에서 한 소리를 들을 때도 눈물이 나고 이런 모습 남에게 보여주기 싫은데 혹시 눈물을 참는 법 아실까요? 눈물을 참는 법? 눈물을 참는 법? 눈물을 참는 법. 자주 우세요? 근데 저도 생각해 보면 이런 기질이 좀 있어요. 감정이 격해지면 좀 약간 이게 막 과하게 화나거나 뭐 이렇게 되면 과하게 뭐 약간 슬픈
그건 다 우는 건 당연하죠. 감정이 격해졌어요. 예. 그럴 때 약간 좀 눈물이 쉽게 나는 것 같아요. 감정이 과잉되고 고조되었을 때 예.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죠. 이게 그 어떻게 보면 내 몸에서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그리고 어떻게 보면 건강한 거고. 예. 그래서 이걸 참 조절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조금 곤란하신 거는 많으실 것 같긴 해요. 그만한 눈물을 흘릴 정도의 사안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남편이 잔소리를 하는 게 그 정도의 사안은 아닌데 이제 눈물을 흘려버리면 이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보다 왠지 더 크고 심각한 어떤 문제인 것처럼 딱 상대방이 또 느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좀 많이 곤란하실 것 같긴 해요. 사람의 뇌가 한 번에 그 고통 하나씩만 감각을 받아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눈물이 조금 나올 것 같다. 그 느낌이 오잖아요. 차고 있어. 하면 바로 내 뺨을 팍 이렇게. 그럼 상대방은 되게 쫄겠네요. 그렇죠. 지금 우습게 보이기 싫은 게 이게 포인트잖아요. 와 진짜 와. 이때 빽 그냥. 와 진짜 생각해 보면 아찔한 게 상사가 아니 저기 일방공사 씨 이거 업무 잘못했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럼 진짜 무섭겠다 와.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약간 그거 좀 뭐 일리가 있는 게 울지 말아야지 약간 이런 생각으로 좀 더 하면 더 이렇게 감정이 또 휩싸이기 쉬우니까. 그럼요. 네. 어떻게 꼬집어야 되나요? 안 보이게 때리는 건 그러니까. 근데 이 사실 안 참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왜 그렇게 매번 이런 그 자존심이 상할 때 잔소리 들을 때 꾸중 들을 때 이런 경우가 왜 이렇게 많으신가? 일단은 그 상대방이 하루에? 얘기하는 거를 그 어떻게 보면 그 사안에 대해서만 어떤 뭐 불평이라든가 나의 뭐 안 좋은 점을 얘기하는 건데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그거를 나의 어떤 인격에 관한 공격 정도로 좀 크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으시면 좀 이럴 수 있죠. 자존심 상할 자존심 그러니까 나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이 평가나 혹은 공격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라는 것일 수 있는데 그렇죠. 그 상황에 개인적인 모욕감을 느끼는 좀 그럴 수 있으니까 그거는 수 있다. 그거는 좀 본인께서 좀 생각을 좀 천천히 해보시는 게 이거는 쉽지 않긴 해. 네, 쉽지 않지만 그래도 노력은 하셔야죠. 이거는 나에 대한 공격이 아니고 내가 한 어떤 행동에 대한 지적일 뿐이야. 약간 이렇게 좀 이거는 좀 훈련이라든지 연습을 좀 해보시는 게 그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상대의 말이 빨리 끝날 수 있게 하는 것도 도움이 돼요. 오케이. 미안합니다. 예. 오케이. 잘못했습니다. 시정하죠. 더 이상 이런 일은 없어. 오케이. 좋네요. 이렇게 하시면은 뭐 말도 금방 끝나고 눈물까지 그러니까 막 모욕감을 느낄 정도로 감정이 고조되지 않게 적정한 순간에 내가 내 감정을 끊어주는 타이밍을 스스로 우리 통제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주어지길 바라면서 노래를 듣고 와야죠. 스위스로의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듣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난 마늘이라는 말씀을 또 강하나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우리 지금부터는 또 이게 실시간 사연들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요. 실시간 사연들도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도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번으로 사연들 보내주시면 되고요.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네, 먼저 1804님께서 남편이 자꾸 무서운 영화를 봐요. 저는 보기 싫은데 소리도 들리고 대화라도 나누려고 옆에 앉아있다 보면 안 볼 수가 없네요. 남편의 공포영화 사랑 어쩌죠? 공포영화 좋지. 전혀 이해를 못하는 웅디. 아니 근데 몇 년 전에 그런 그 연구 결과를 봤어요. 이런 종류의 뭐 여자친구랑 데이트를 공포영화를 봐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진짜 과학적 근거가 있는가라는 거를 모두가 추측할 수 있듯이 영국에서 그렇죠. 영국에서 이거를 이제 안 하는 연구가 없죠. 그 나라는 연구를 했는데 실제더라고.
그러니까 어차피 공포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은 공포 영화 좋아하고 네. 평소에 잘 못 보는 사람은 그걸 보는 순간 이 모든 신경과 이 혈액 흐름도 일단 느려지고요. 신경이 온통 그러니까 취약해져. 네, 사람의 네. 모든 기능이 취약해지면서 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의지하게 된대요. 그렇죠, 그렇죠. 모든 부분에서. 예.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과 같이 보더라도 뭔가 앞으로의 어떤 그 가능성을 더 높여주는 그런 것이지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런 거를 의도하고 했을까? 우리의 식은 사랑을 한번 불태워볼까? 뭐 이런 그럴 수도 있겠고 어떤 영화였을까? 근데 이거 진짜 이런 무서운 거를 느끼는 감각은 굉장히 사람마다 다른 것 같고 이거는 뭐 서로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어떤 분들은 이 무서운 영화를 그냥 어떤 영화적인 무서움으로 그냥 받아들여서 편하게 보시는데 어떤 분들은 정말 내 일처럼 이렇게 감정이입이 확 되는 분들은 정말 이거 자체가 너무 힘든 거죠. 이걸 보는 게. 그거 진짜 웃긴 거 뭔지 아세요? 네. 사람이 변해요. 그리고 사람이 변한다고요? 네, 제가 네. 저는 막 어렸을 때 그 공포 영화, 호러 영화 커뮤니티도 맨날 시삽이라고 하잖아요. 네. 운영하고 막 그랬어요. 파란 화면인 그 시절에 그거랑 포함해서 나중에 홈페이지까지 갔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에는 진짜 못 보는 장면이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정말 옛날에 별걸 다 봤거든요. 네네네. 뭐 별별게 다 나오는. 잔인하고 뭐 무섭고. 예. 뭐 네. 근데 이제 좀 달라졌어요. 지금은 살짝 손이 베이는 장면만 나와도 제가 살짝 눈을 좀 감습니다. 그래요? 예. 막 이게 내가 아파. 그렇구나. 예. 와, 되게 공감 능력이 좋아졌나 봐요. 진짜? 예. 앞정 밟아. 막 그러면은 눈 감고 막. 그러면 그렇게 되면 진짜 쉽지 않죠, 보기가. 보는 게 좀 약간 힘들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장면만 이렇게 눈을 감아요. 그런 약간 좀 그 신체가 상하는 장면, 그리고 이제 여자 남자가 뽀뽀하는 장면. 눈을 감아요. 뭐 시네마 천국이에요? 왜 그런가 모르겠어요. 우리 5585 쓰시는 분 사연. 네. 아들이 26인데요. 취직을 하면은 한두 달을 넘기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설득을 해도 한 번 마음을 먹으면 누가 뭐래도 하는 스타일이라 아이고 이거 어찌해야 할까요? 진짜 고민이에요. 고민 해결 좀 해주세요. 이제 26살이면 이제 한창 구직 활동하고 뭐 이렇게 취직하고 이런 나이신 것 같은데 금방금방 이렇게 그만두시나 봐요. 근데 만약에 금방금방 그만두는데 또 금방금방 취직을 할 수 있는 뭐 그것도 이제 능력이긴 하네요. 능력이라면 사실 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진짜 어떤 그 능력에서 기인하는 것인지 네. 아니면은 이제 그만두는 성향의 이유를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진짜 그 집중을 하지 못하거나 일에 있어서 업무 능력이 있어서 자꾸만 이게 별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반복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실수 때문에 그만두게 된다, 타의에 의해서 그만두게 된다라는 거면은 그러면 이제 그 성인 ADHD 의심도 한번 해봄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게 어느 쪽일지. 그래도 뭔가 이렇게 자기의 주관이 뚜렷하고 딱 그런 분이라서 약간 정말 딱 확실하게 계획이 서가지고 또 움직이시는 분 같기도 하고요.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예. 그러니까 너무 이제 나 이제 회사 못 다니겠어요 하고 그냥 그럼 앞으로 뭐 할 건데라고 했을 때 모르겠어요라고 말하지는 않는 스타일인 것 같아서, 예. 한번 터놓고 이야기를 한번 대화를 나눠보셔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월요일 쇼타임 오늘 이렇게 마칠 시간이 됐어요. 아유, 네. 오진님, 예. 너무 즐거웠습니다. 오늘 저기 옹디가 뽀뽀할 때 눈을 감는다는 또 새로운 사실을 알면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네요. 형도 그러잖아요. 아니요, 저는 아니야? 뽀뽀하는 장면만 모아서 보는구나. 눈이 더 커져요. 그치요. 감사합니다. 우리 우진 씨하고는 여기서 인사 나누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허지용 쇼. 여러분의 하루를 읽어보는 시간, 나의 친애하는 하루.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어떤 풍경 안에 서 계시는지
나누어 주세요. 사연과 신청곡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는데요. 신청곡 보내주실 때는 여러분들 뭐 특별한 사연이 없어도 노래 제목만 써서 보내셔도 상관없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번 또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4부에서 소개되는 모든 분들께 커피 쿠폰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소영님, 웅디 피부 관리 어떻게 하나요? 보라 볼 때마다 피부에서 광이 나요. 비법 좀 알려주세요. 야, 그래요? 잘 모르. 난 피부가 이렇게 딱히 좋다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 아하, 좋나요? 제가 지금 보는 라디오를 이렇게 쭉 가만히 보고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 특별히 뭐 없는데. 그거 매번 제가 말씀드렸던 거 1일 1팩 1,000원짜리 그냥 600원인가 그거 매일 좀 붙여주시고 그냥 얼굴만큼은 좀 습하게 뭐 요 정도. 다른 건 잘 모르겠습니다. 뭐가 있을까? 또 다른 방법 알게 되면은 꼭 공유 드릴게요. 도파민 리셋하려면은 냉수로 샤워하래요. 네, 약간 거짓말 같아서 논문 찾아봤어요. 진짜더라고요. 피부에도 좋다니까 냉수 샤워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정진호님, 인생 첫 스케일링 했어요. 아플 줄 알고 잔뜩 긴장하면서 치과에 있는 인형 꼭 끌어안고 치료받았는데 생각보다 안 아파서 놀랐습니다. 괜히 겁먹었나 봐요. 여러분도 꼭 받아보세요. 이게 참 치과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어렸을 때 경험했던 고통과는 이제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좀 그 상향 평준화 되었다고 해야 되나? 통증 없이 치료하는 방법이 많은데 우리가 예전 기억 때문에 좀 많이 겁을 먹고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7117 쓰시는 분, 친정 아빠가 정년퇴직하고 맛사위 철을 사주고 싶다고 하셨는데 결국 사주셨습니다. 아빠 애교도 없고 살갑지도 않은 딸인데 고맙고 미안해. 이서방이랑 조심조심해서 운전할게. 아빠 사랑해. 훌륭하십니다. 장인어른, 아니 그 친정아버지 너무 그 사위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뭔가 그 이 가족 간의 끈끈한 사랑이 느껴져서 더욱더 좋은 사연입니다. 배진희 님이 신청하셨어요. 경서의 밤하늘의 별을 듣고 올게요. 은정님께서 신청하신 곡이었습니다. G.O.D의 보통 날 듣고 왔어요. 9425 쓰시는 분, 종로에서 보석 세공사로 56년간 일을 하고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20대 초반에 시작을 해서 제 청춘 다 바쳐 일했는데 이젠 시력도 많이 안 좋아지고 손 감각도 무뎌지는 것 같아 다음 달 정리하려고요. 그 오랜 시간 한 길만 걸어온 저에게 잘했다고 자랑스럽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세상에 56년간 한 가지 일을, 그리고 보석 세공이라는 게 또 보통 수준의 기술을 요하는 작업이 아닌데 이것을 참 그 오랜 시절 동안 전문적으로 그 자리 같은 자리에서 199 사셨군요. 정말 이 다른 걸 다 떠나서 정말 인간적으로 너무 멋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너무 멋있어요. 9425 쓰시는 분, 오늘 가장 제가 본 분들 중에 가장 멋진 분, 퇴직 축하드리고요. 조금 더 이제 건강 같은 것도 신경 쓰시고 좋은 것도 좀 많이 전보다 많이 보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저도. 박지호님, 직원들과 점심을 먹고 부산항 여객 터미널 주변을 산책 중인데요. 여객 터미널 공원 새로 리뉴얼해서 산책하기 좋네요. 제가 신입 직원들에게 다음에는 도시락 사와서
도시락 싸와서 점심 먹는 거 어떠냐 물었더니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꼰대 같나요? 이런 거에 상처받지 마세요. 대답을 요하는 질문이라고 생각 안 했겠지. 그리고 원래 이제 어떤 뭐 상황마다 다르지만 사람을 특정하지 않으면은 사람들은 바로 이제 액션을 취하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정이 돼 있지 않은 질문이니까 대답을 안 했겠지. 지호님 싫어서 그러겠어요. 아니에요. 1934 쓰시는 분, 웅디 정말 특별한 사연 없이 보내도 신청곡을 틀어주시나요? 그럼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보내볼게요. 제이홉의 언더스트레이트 듣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틀어드려야지요. 노래 듣고 왔습니다. 한정원님, 집에서 아기 이유식 해서 먹이는데 안 먹어요. 그래도 너무 이쁜 우리 애기, 9개월 된 셋째 막둥이, 볼뽀도 하고 짝짝꿍도 하고 박수도 치고 이쁜 짓 많이 하네요. 애가 크는 만큼 저도 나이가 들어가겠죠. 부모님도 그렇고요. 아기가 커가는 모습도 너무 예쁜데 불안함과 행복함이 같이 드네요. 왁스의 홍원의 분턱 신청합니다 말씀 주셨어요. 이유식 보통 요때쯤 먹나? 나중에 먹겠죠. 예. 하하. 행복함만 느끼세요. 예. 불안함. 예. 천천히 느끼시고 일단 지금 누릴 수 있는 행복 최대한 최대치로 많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 왁스의 황혼의 문턱 신청하셨죠? 맞죠? 이 곡 띄워드릴게요. 허지웅쇼 오늘의 끝곡 루이 암스트롱의 What a Wonderful World 준비했습니다. 이 곡 들으시면서 저는 내일 낮 12시 5분 다시 돌아올게요. 연출 최다은, 작가 강미정, 최은채, 영상 김아림, 기술 김환기, 김진규, 저는 허지웅이었습니다.